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입학진로부에서 제작한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관한 안내 영상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2차 면접 진행 과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원자 학생을 따라가 볼까요? 1차 합격자 조회를 통해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사전에 안내될 시간에 맞춰 입시를 합니다. 본관 건물로 입장하면 1층에서 수험표와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한 후 본인의 지정 대기실로 이동합니다. 이동 시 도우미 학생의 안내를 따르고 복도 초록색 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대기실 입장 후 출석 및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대기실 감독관이 안내하는 유의사항을 들은 후 전자기기를 제출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물품은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휴대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식 시계 및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및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탑재된 기기입니다. 휴대 가능 물품으로는 수험표, 사진과 생년월일이 있는 신분증, 필기구, 시각 표시 외에 기능이 없는 일반 아날로그 손목시계, 물, 면접 준비 자료가 있습니다. 단, 면접을 위해 준비한 자료는 정해진 시간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중 순서가 되면 모든 짐을 챙겨 복도로 이동한 후 가방과 외투를 감독관에게 맡긴 뒤 입장 전 잠시 대기합니다. 만약 공통문항이 있다면 복도 대기 중 공통문항에 대한 답변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대기 후 순서가 되면 면접실로 입장합니다. 면접실에는 4명에서 6명의 면접위원이 있으며 면접은 4에서 6분 정도 진행됩니다. 면접 문항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한국어로 실시됩니다. 교과 관련 영역에 대한 면접은 실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번호 1003입니다. 합격자 조회번호 1003 맞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준비하도록 첫 번째 질문 답변해 주세요. 네, 공통문항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공통문항은 집단에 있어서 다양성과 그리고 집단의 다양성이 어떻게 공존하는지에 대해서 그 팀이 낼 수 있는 시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면접이 끝나면 면접실을 퇴장하여 복도 감독관에게 맡겨두었던 외투와 가방을 돌려받습니다. 이후 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입학 전형 영양평가실로 이동하여 입학 영양평가를 실시합니다. 입학 영양평가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며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입학 영양평가까지 완료하고 나면 지원자는 전자기기를 받아 학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귀가하면 됩니다. 다음은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면접 전형 진행 중 수험생 간 면접 내용을 알려주거나 전달받는 행위.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면접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면접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면접 내용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배회하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학교 생활기록부 및 입학 원서 기재 내용 중 면접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유리하게 허위로 기재하거나 또는 유리하게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면접 진행을 위한 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면접 진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기타 시험 감독관, 면접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입학 전형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자기주도 학습 전형 면접에 관한 영상을 잘 시청하셨나요? 과정에 관한 영상이 김해외고에 지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학생들이 지원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면접 꿀팁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20기 영준과 박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기 1년과 이다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9기 영일과 박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기 영일과 남정현입니다. 요즘 많은 중학생 친구들이 수행평가를 쓸 때나 아니면 실 준비를 하면서도 이제 챗 GPT 같은 많은 생성형 AI를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소서는 면접의 기반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시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자소서를 쓸 때는 이제 챗 GPT 같은 AI 도움 받지 말고 정말 진솔한 자신의 이야기를 써라 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진솔함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 자소서의 첫 문장이 애니메이션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말 진솔하게 제가 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이 언어에 대한 열정을 솔직하게 담아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자소서에 녹여낸다면은 분명 면접에서도 큰 무리 없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자기소개서는 여타 다른 분들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학교의 인재상을 그 포인트를 잡아서 글에 녹여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소서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의 면접관들이 이 자소서를 보고 저희를 뽑아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면접관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이 학교에 정말 적합한 인재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저희 학교의 GIMFL, GIMFL을 자소서에 군데군데 녹여내시면 정말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특이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저는 AI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AI를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런 본질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진솔함의 문제라던가 그런 경우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학원을 다니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주변에서 면접 학원을 다녀라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아서 저는 실제로 면접 일주일 전까지 이제 면접 학원을 알아볼 정도로 면접 학원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면접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저는 AI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제가 쓴 자기소개서를 올리고 거기에 대한 예상 질문을 뽑아달라는 식으로 AI를 도구적인 요소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학원을 다닌 케이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학원지를 자랐기 때문에 주변에서 입시 관련해서 지도를 해주는 사람들이 부족했고 그러면서 저는 혼자서 면접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벅찬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AI를 활용하는 방법도 썼지만 저는 면접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면접 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낀 점은 완벽한 관리를 해준다는 것인데요. 정말 세심하게 생기부에 있어서 약간 예상 질문 같은 것도 뽑아주고 아니면 면접 학원에 들어가면서 가져야 될 태도라던가 아니면 비언어적인 표현 이런 것까지 명쾌하게 짚어주시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혼자서 면접을 준비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내가 혼자서 해야 할 자신이 없다라는 분들은 저는 면접 학원 다니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도 면접 학원을 다닌 케이스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면접 학원이 오히려 저의 다양성이나 저 자신을 표현하는 곳에서 오히려 저를 틀 안에 박아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고 제 자소서를 직접 관여하시는 것도 제 담임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면접학원 선생님보다는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국어 선생님 같이 저를 굉장히 잘 아시고 또 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과 면접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더 제 역량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도록 많이 도움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학원을 다니지 않은 케이스 중에서도 약간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와 부모님과 같이 저는 면접을 준비한 케이스인데 제가 면접 준비한 그 예상 질문들 있잖아요. 그 질문들 중에 거의
80%가 제 면접 상황에서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통문항 빼고 그 개별 자기소개서로 하는 그 질문들이잖아요. 그 질문들 거의 대부분 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준비를 했던 질문이라서 네, 저는 굳이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도 제 스스로를 표현하려면 학원에서 케어를 받는 것보다는 제가 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탐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 저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통문항이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공통문항을 준비하려면 이제 교실에서 대기가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장기간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12월 달에 면접을 보는 거다 보니까 이 복도에서 대기를 하는 동안 정말 추워요. 그래서 저희 20기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볼 당일에 이제 학교에서 핫팩을 따로 제공해 주셨는데 이제 그게 기수마다 또 달라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본인 개인용 핫팩을 따로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오전조였는데 오전조 같은 경우는 이제 7시 거의 그 정도까지 학교에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면접관에게 보이는 이런 내내세 같은 걸 정리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 가는 그 도중에도 면접관들한테 보이는 건 이제 말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태도뿐만 아니고 이제 매너도 중요하니까 얼굴에 있어서 뭐 세수를 잘 됐는지 점검한다던가 아니면 뭐 머리를 한 번 더 점검한다던가 이렇게 세심하게 한 번 더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19기인데 저희 기수 때는 정말 추웠지만 핫팩을 안 주셨거든요. 정말 벌벌벌 떨어가면서 그 가지고 있던 외투에 의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면접 대기 장소가 반이거든요. 반 같은 경우는 히터랑 애들 다 긴장해 있어서 땀나면서 굉장히 덥고 후덥지근해요. 근데 이제 그 면접하기 직전 대기 장소가 복도인데 복도가 정말 춥고 났던 땀이 싹 식으면서 오히려 훨씬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제 면접하러 오실 때 옷을 여러 개 입고 오셔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벗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약간의 긴장은 그날의 퍼포먼스와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긴장감을 즐기면서 면접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엔 정말 사소할지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한 권 챙겨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면접 순서는 당일날 정해지는 거지만 저는 면접 순서가 굉장히 앞이었던 쪽에 속하는데 면접 순서가 앞이 되면 이제 거의 3시간가량을 핸드폰, 패드 뭐 아무것도 없이 시청학실에서 따분하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실제로 저도 거기서 보여지고 있는 그 학교 홍보 영상만 3시간가량을 줄곧 보면서 따분하게 기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1기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평소에 뭐 읽고 싶었던 책이나 관심 있던 분야의 책을 들고 와서 그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장르 안 봐도 상관없이 그냥 평소에 관심 있던 책 한 권 들고 와서 그 시청학실에서 끝내고 후련함을 만끽하면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다은 씨와 다은 친구와 매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면접 당일에 면접 전 긴장감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면접 후에 몇 시간 동안 처음 본 친구들과 함께 시청각실에서 대기해야 하는, 가만히 대기해야 하는 그런 따분함도 한몫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설과 같은 본인이 좋아하는 책도 좋지만 저는 친구를 한 명 사귀자라는 마인드로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학교는 그 지역에서만 보통 살다 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 중학교 친구들 소식도 좀 들어보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같이 합격하면 같은 반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마인드로 여기서 친구 한 명 꼭 사귀고 가자 라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친구 한 명 사귀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일 면접 순서가 뒤에서 두 번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7시 반에 입시를 해서 11시 반에 제가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그 4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자료를 따로 볼 수가 없고 당연히 전자기기 사용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실에서만 계속 기다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저도 당시 선배들이 저는 이제 좀 자라 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긴장돼서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저같이 잠이 안 오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는 이제 책상에서 그냥 무료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면접 당일날 이제 나온 질문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렇게 돼서 좀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핫팩을 만지면서 이제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심호흡하고 저희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단 정말 많이 웃으세요.
면접관에게 있어서 난 정말 좋고 이 학교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단단히 각인을 시키시고, 면접을 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준비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이 면접 난이도는 비슷한 거기 때문에 저에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어려웠을 수 있다, 이 말들을 가지고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좀 덜 절거나 아니면은 좀 버벅거리다고 하더라도 내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든 그 말이 결국 진실이며 정말 진정된 진리다, 이렇게 당당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면접관들에게 또랑또랑하게 본인이 가진 최선의 기량을 내기 위해서는 그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걸 갖지 못하고 실제 면접 장소에서 엉엉 울면서 면접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엉엉 울면서 손을 벌벌 떨면서도 저는 끝까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면접장에 들어가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벌벌 떨고 목소리가 들어가면서 답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진리다 라는 식으로 자신을 믿고 답변을 한다면은, 그래도 전달하려면은 뭔가 말을 한다면 이제 자비로운 면접관 선생님들께서 그렇구나 하면서 열심히 알아듣고 받아서 다 채점해 주시니까 뭐라도 일단 말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 언급되는 게 모르는 문항과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 21기 후배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면접 당시에 모르는 문항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르는 문항이 나와도 거기에 대답하고자 하려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솔직히 말하면 면접이라는 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전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엮어서 대답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이런 방향에서 답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먼저 여쭤보면서 저는 그게 설령 상관이 없는 말이고 연관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과 그 자세에서 가산점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모르는 문항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거기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려는 그런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면접 문항의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면접 문항을 그 순간에 접했을 때 이 질문과 유사한 문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는가 라는 기준에 따라서 그걸 준비 여부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이씨 진짜 힘들죠? 정말 제출해야 될 서류 같은 것도 많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학원을 다니는 케이스가 동네 집밖에 없어서 정말 서러운 마음으로 외고 입실했던 경험인데, 정말 지금 저희 입학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선배들 보면 정말 너무 대단해 보이고, 정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도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21기 후배 여러분들과 같은 경험을 겪었던 중학생이었던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해보고 나면 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21기 후배 여러분들도 준비만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저희 김프린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정말 겁먹지 마시고 저희 팀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뭔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 은연중에 주변에 같은 학교에 지원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경쟁자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친구들을 되게 의식하고 눈치를 많이 보던 케이스여서 거기에서 조금 많이 힘듦을 느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후배님들은 속된 말로 쫄지 마라. 쫄지 말고 나 자신을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앞만 보고 달리면 당연히 우리 후배님들은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뭐 주변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앞에 계신 분들께 전달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면접이든 자기소개서든 뭐든 성공적인 결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메이버에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그 누구보다도 뜻깊고 열정 있는 중학생활을 보내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고 또 끝없는 고등학교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태까지 쌓아온 성이 있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쌓아온 여러분들만의 핵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자신 있는 대로 나아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해고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공부가 다가 아니다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이 시절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형에서 만약에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미래에 대한 본인의 목표를 이룰 그런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 태도를 임하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김해외고 화이팅 하십시오. 만나요. 21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시작. 우선 급식증을 받아서 급식을 먹으러 갔는데 오늘 메뉴 그린 요거트 오늘 급식으로 그린 요거트가 나왔는데 선생님 웃지 마세요. 엔진이 멀잖아요. 엔진이 멀잖아요. 네.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급식으로 요거트가 나왔는데 그린 요거트랑 선생님 웃지 마세요. 대장. 시작. 상관없어. 내가 알아서 편집할 거야.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김해외국어 고등학교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임하신다면 그냥 뭐든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인드도 좋고요. 그런 태도를 임하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김해외고 화이팅!